12.3 내란 사태 전까지 전국을 흔들었던 사건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였습니다. 관련한 수사 보고서가 최근에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검찰 수사 도대체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이걸 좀 중간 정리를 해보기 위해서 강혜경 씨의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주 월요일에 강혜경 씨가 14번째 조사를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조사가 네. 이루어졌습니까? 사실 최근 조사가 조금 이례적이라는 느낌도 들긴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뭐 여론조사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예? 예. 그 옛날에 그 선관위에서 강혜경 씨 등에 대해서 고발하고 수사 의뢰를 했던 예. 그 뭐 김영선 의원실의 회계 자료나 뭐 이런 영수증 그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좀 약간 제가 보기에도 왜 이거를 다시 돌아가서 조사를 하는 것인가? 네. 그래서 약간 검찰 조사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럼 돌고 돌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까, 그러면? 예, 그러니까 사실 저도 왜 그거를 다시 조사를 하는지 뭐 그냥 네. 과거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뭐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좀 하나하나 좀 여쭤봐야 될 텐데 일단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 파일을 직접 보냈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선 때, 지난 대선 때, 네. 그 여론조사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조작이 가해졌다면 뭐 어떤 방식으로 조작이 가해졌는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 11월 정도에 예. 상세하게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강혜경 상세하게. 씨는 예. 본인이 이제 예. 관여된 부분에 대해서 예. 다 진술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윤 대통령 부부한테 전달한 거는 이제 명태균 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고요. 그래서 강혜경 씨는 자기가 그런 들은 내용이라든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상세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지금 이제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 만약에 그 탄핵이 확정이 된다면 그 순간부터 이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보려고 여쭤봤던 건데 그럼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는 이루어진 상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확인차 질문 드리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 때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강혜경 씨한테 상세하게 조사를 여러 번에 걸쳐서 저희가 진술을 했습니다. 네네. 자료 같은 것도 설명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그게 한 11월 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엄 이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가 여러 개 있었지 않습니까? 예. 대선뿐만 아니라 뭐 예. 여러 정치인들, 뭐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있었고 검찰에서는 그런 분들 부분에 대해서도 다 물어볼 거다. 예. 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다음에도 너무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돼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다음번에 이제 또 기일을 잡아가지고 부르겠다.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조사가 됐어요. 그게 이제 한 12월 정도까지는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뭐 조사 일정이나 이런 게 잡히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하나 정치인들 있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 예. 홍준표 대구시장, 그다음에 박형준 부산시장. 지금 예. 강혜경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검찰은 어느 정도나 조사를 했던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부 단체장이나 정치인에 대해서만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주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검찰이 다 조사하겠다라는 어떤
그냥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도 그러면 알겠다, 다 준비를 하겠다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만한 일정이 잡히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는 시동만 걸어놓고 지금 그 뭐 가속 페달은 안 밟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도 검찰이 굉장히 빠르게 이거를 진행할 거다, 열의가 있다라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적어도 저희가 만났던 수사팀, 그러니까 일선의 수사관, 일선의 평검사 이런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열의가 있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멈칫대고 있다고 보세요? 그거를 저희도 알 수가 없는데요. 뭐 검찰 내부 사정이겠지만, 근데 그냥 뭐 추측을 해본다 하면은 수사팀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뭔가 외부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뭐 수뇌부 때문일 수도 있고요. 검찰 수뇌부.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계엄 때문에 계엄 정국 때문에 뭔가 지금 그냥 붕 떠서 이걸 지켜보느라고. 잠깐 멈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특검을 한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특검으로 넘기려고 지금 뭐 그냥 쉬고 있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근데 다 이제 이것은 추측이고 사실 뭐 진짜 이유는 검찰만이 알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추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검찰 수뇌부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이게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창원지검장이 정유미 검사장이잖아요. 이분이 지난 국감에서 입에 단내가 나도록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했는데 그 다음에 따라붙었던 이야기가 그 정유미 지검장이 윤석열 라인이라는 이야기가 따라붙은 바가 있었는데 혹시 이게 좀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에는 사실상 완전히 실각은 한 것이라서 뭐 지금 대통령과 연계가 있다 뭐 그래가지고 이것이 수사에 영향을 줄까 싶은 생각은 들긴 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저는 이제 그분을 뭐 제가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과거에 어떤 친윤석열적인 행보를 보였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사석에서는 자기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최근에 말을 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뭐 알 수가 없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일선 수사팀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봤다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일선 수사팀은 그래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인가는 근데 이제 연락을 저희가 잘 못 받고 있어요. 수사팀으로부터. 또 하나 지금 그 오세훈, 홍준표, 박형준 등등 그 정치인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 여부가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반대로 만약에 탄핵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고 지금 열거한 정치인들이 대선 경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혹시 이 점을 고려한 속도 조절이라고 볼 여지는 없을까요?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도 그 김건희 도이치 뭐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이 화두가 돼서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니까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거든요. 그런 전례를 보면 이번에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것이 검찰이 맨날 내세우는 것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상황과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우리는 수사를 한다라고 맨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뭔가 정치적인 상황 변화가 있을 때마다 머뭇거리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이 검찰의 그런 모습을 믿어주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그 명태균 게이트의 시작점은 이른바 김영선 공천 외압 의혹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관련 수사가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는 좀 얘기 들으신 게 있어요? 사실 뭐 검찰이 수사 상황을 저희한테까지 막 이렇게 상세히 알려주고 그러질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면 검찰이 뭐 여러 자료를 제시하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그걸 통해서 어디까지 지금 나가고 있나 보다라고 그냥 인식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저희를 불러주질 않으니까 일단은 뭐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사실 이제 과거에는 저희는 명태균 씨로부터 들은 얘기나 이런 걸 다 진술을 상세하게 하고 명태균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것도 질문을 받았는데
사실 뭐 지금 부르지도 않고 황금폰 포렌식 뭐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끝나간다고 하는데 그거에 관해서도 사실 저희한테는 뭐 특별히 확인을 한다거나 질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바로 제가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황금폰 포렌식 이제 어느 정도 됐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예.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강익경 씨에게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저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묻는 조사 과정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그동안? 예, 황금폰과 관련해서는 없었습니다. 상식적 보통 일반적으로는 상대방 그 물적 증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떤 더블 체크 차원에서라도 예, 그런 것을 확인을 하는데 그런 게 없었고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두 가지죠.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황금폰에서 나온 증거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굳이 강혜경 씨한테 더블 체크를 할 필요도 없다라고 있거나 아니라면은 뭐 다른 정치적이거나 외부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돌출된 부분이라 이건 좀 따로 떼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박형준 부산시장 예. 지금 그 한겨레가 어떤 보도를 했었냐면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22년 부산시장 선거 때 박형준 부산시장을 위해서 7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박 시장은 모두 허위 사실이라면서 뭐 고소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지금 이거에 대한 입장은 어떤 걸까요? 예, 지금 강혜경 씨에 대해서 사실 뭐 고소를 거론하거나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예. 근데 보면은 저희는 참 좀 씁쓸한 것이 강혜경 씨가 그런 허위 사실을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는 지금 그분들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를 했던 실제 자료, 입금 내역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걸 전부 검찰에 내고 저희는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뭔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대응을 하시고 하시는 거는 뭐 재발절익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별도의 사연인데 우리 변호사님은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에 또 포함되어 계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에 대해서 항소를 했거든요. 좀 입장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은 항소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통상. 네. 근데 이 건은 특수한 경우인 것이 처음부터 대놓고 표적 수사를 했고 그 군검사분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사실까지 기재해가면서 이렇게 박정훈 대령을 억지로 구속시키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수사와 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의심까지 1심 재판부에서 판결문에 담았거든요. 그렇게 의심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박정훈 대령의 정당성이나 군검찰 수사의 위법성이 충분히 드러났으니 항소를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검찰이 이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만은, 근데 뭐 저희는 항소심에서 충분히 대응을 할 거고 어차피 항소심 민간 법원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공정하다고 평가받잖아요. 그래서 뭐 결과가 달라지는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1심 군사법원에서 저희가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대통령 외압과 관련된 공수처 수사 자료를 받는 것이었는데 그걸 못 받았거든요. 2심에서 그럼 저희는 내친 김에 이런 것까지 받아가지고 대통령 외압, 군검찰 수사의 허구성 뭐 이런 것들을 낱낱이 밝혀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